책읽고 유튜버라고 존스입니다. 밑바닥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런 영상을 찍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나랑 해당 사항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야. 왜? 나는 그렇게까지 가난하진 않거든.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 삶이 나쁘진 않고 나는 뭐 그렇게까지 밑바닥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야. 자, 그러면 역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본인들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밑바닥이 아니라면 왜 와서 이런 영상은 눌러보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들으면 뭔가 불편한 얘기 나올 텐데 불편한 얘기를 듣고 현실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몰래 영상을 눌러봐. 그리고 다시 또 약간의 불편한 마음을 느끼면서 현실에 돌아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 어느 날 듣다가 영상을 끄고 나가. 기분이 나빠. 아니면은 어느 날은 구독 취소를 눌러.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본인이 영상을 왜 내가 반복적으로 누르는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삶에 주은숙이 가고자 하는 도전과 성장과 변화를 위한 저 방향의 삶을 나도 원해. 사실은 내 안에도 그 씨앗이 있어. 다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을 뿐이야. 자, 그런 사람들은 이 영상을 내가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주은숙의 영상을 뭐 1시간,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소비해도 남의 유튜브를 소비하는 걸로 본인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어떻게 해야 바뀌어? 내가 공급을 해야 바꾸지. 주은숙의 인생을 바꿔가는 여정에 내가 박수치고 댓글 달고 응원한다고 본인 인생이 안 바뀐다고, 본인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그러면 노선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주은숙이 가는 방향이면 확실하게 인 하는 거야. 주은숙이 저기에다가 시간 쓰고 돈 쓰고 애를 쓰니까 나도 저 여자 가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인 해보겠다. 아니면 이 영상이 사실 재밌진 않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공감과 위로와 힐링이야. 그럼 차라리 공감과 위로와 힐링을 주는 채널에 가서 거기다 시간을 쓰자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억만장자는 못 되잖아. 그지?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뭐 아직 그렇게 뭐 백만장자도 못 됐는데 갑자기 억만장자가 된다는 건 망상이잖아. 근데 이런 거예요. 억만장자가 내가 내일 당장 될 수 없어. 그렇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당장 당겨올 수 있거든. 억만장자들의 사고법은 우리가 당겨올 수 있잖아. 항상 얘기하는 게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 부자들은 아무하거나 시간을 안 쓴다고. 함부로 아무 일에나 시간을 안 쓴다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유튜브를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부담 없이 와서 막 이거를 몇 시간이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부자들은 절대 이런 시간 안 쓴다고요. 부자들은 유튜브에 와서 만약에 시간을 보낸다면 유튜브 공급자로 본인이 어떤 경험했던 것을, 본인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통찰과 깨달음을 나누는 공급자로 여기서 시간을 쓰는 거지, 절대 소비자로 시간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소비자로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건 난 부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나는 뭐 가난하진 않,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진짜 가난하지 않고 진짜 부자라면, 부자들은 유튜브에 와서 남의 공짜 영상 눌러보고 댓글 달고 심지어 막 누군가랑 막 그 악플 배틀하고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근데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 그럼 난 억만장자처럼 사고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가난한 자들의 사고를 하고 있구나. 그냥 깨달으면 돼. 그리고 이걸 깨달았으면 멈추면 돼. 그죠? 근데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멈추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애매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공급자 하니까 유튜브에 막 댓글을 이만하게 써. 그리고 자기는 공급자라고 착각하는데, 댓글 다는 사람은 공급자 아니에요. 아무리 댓글을 무슨 뭐 10페이지 댓글을 달아도 공급자가 될 수가 없는 게, 공급자라는 건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돼. 그죠? 근데 댓글은 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워버리면 되잖아. 근데 공급자가 된다는 건 내 얼굴을 까고 내 생각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대중들의 여러 가지 반대와 어떤 그런 것들을 무릅쓰면서 내가 내 목소리를 꺼낼 수 있는 이 어떤 파이터의 기질, 용기가 있어야 이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공급자인 거지. 댓글에는 아무 리스크 테이킹이 없잖아. 오히려 그 익명성에 숨어서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현실에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과 믿음과 어떤 그런 우선순위, 가치, 이런 것들의 문제인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건 현재 내 생각과 믿음과 우선순위, 가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어떤 구조 변경, 내가 어떤 살고 있는 삶의 구조 변경을 하지 않고는 이 관점의 변화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자가 돼야 됩니다라고 주은숙이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이 영상을 보는 99.9%의 사람들은 공급자가 될 수 없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정말 내가 공급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갑자기 내가 공급자가 될 수는 없어. 그죠? 그러면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는 게 베스트예요. 지금 오늘 사실 영상을 찍는 이유가, 오늘 지난 1월 20일쯤인가? 1월 20일쯤에
그때부터 아마 제가 이제 멘토님 교육을 소개했고 이제 문의를 받아서 상담을 많은 분들 진행을 했어요. 근데 멘토님 교육이 소비자 교육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급자가 돼야 된다, 공급자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게 유튜브에 와서 유튜브를 보는 건 편해. 그죠? 이건 보다가 기분이 나쁘고 확 끄고 나갈 수 있잖아. 구독 취소도 누를 수 있고. 근데 공급자는 소비자가 나한테 반대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악플을 달거나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꾸준히 이거를 지속해야 되는데 공급자는 일을 완성하는 사람들이고 공급자는 책임지는 사람들이고 공급자는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급자가 처음부터 될 수가 없다고. 아니 내가 내 생각과 아이디어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거를 이끌겠어. 그죠? 그러면 처음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좋은 공급자를 내가 서포트하는 걸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뭘 시켰냐면 유튜브에 구독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공급자가 되기 전에 좋은 소비자가 되라고 했어요. 좋은 소비자가 되는 건 누군가의 서포터즈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은숙이란 여자 유튜브를 내가 많이 봤는데 저 여자한테 난 신뢰가 가. 그러면 주은숙 멤버십에 가입하는 거야. 아니면 주은숙 책을 구매하는 거야. 아니면 주은숙이 하는 독서 프로그램이 있대. 그럼 저 여자처럼 나도 살고 싶으면 저 여자가 어떻게 그 변화의 여정을 만들어 봤는지 직접 가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이 시간을 절약하는 게 더 지혜롭고 현명하지 않냐는 거야. 근데 계속 밖에서 겉돌면서 저 여자 영상을 보면 나도 언젠가 바뀌겠지.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자기가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감사일기를 쓰고 뭘 한대더라? 뭐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걸 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 아니 감사일기 쓰는 거랑 인생 바뀌는 게 아니라고. 감사일기를 쓰는 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성공한 후에 그 사람이 얻게 된 깨달음을 성공의 비결로 나는 성공하게 된 이유가 매사에 나한테 일어난 일에 감사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떤 성공한 성공한 사람들은 운에 대한 얘기를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공이 내 실력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운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표현을 한 건데 이거를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감사일기를 쓰면 성공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게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라고. 자신의 성공을 재해석해보니 운의 영역이 컸고 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지 감사를 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감사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성공의 원인이고 뭐가 성공의 결과인지를 제대로 상관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감사일기를 쓰세요. 그럼 성공합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또 멍청한 대중들은 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따르고 감사일기를 쓰면 성공하던데 하는데 감사일기 쓰는 거랑 성공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 성공을 한다는 거 내 고객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고 성공한다는 거 내 고객이 돈 벌게 해야 된다는 거고 감사일기랑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때 이제 좋은 서포터 너가 먼저 서포터가 되라라고 했어요. 그때 몇몇 사람들이 진짜 좋은 멤버십에 가입을 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멘토링 교육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테스트 기간이 있어. 왜냐면 멘토링 교육이 원래는 이제 공급자 교육이라는 건 소비자 교육처럼 뭐 여러분 좋은 강의를 해주고 뭐 예를 들어 그 많이 있잖아요. 김미경 선생님, 김창옥, 뭐 강사 이런 사람들처럼 좋은 컨텐츠를 공급해주고 뭔가 그 사람들한테 뭐 따뜻한 위로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 사람 공급자 교육은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느낌 자체가 다른데 자 봐봐요. 소비자 교육은 들으면 편안해. 근데 공급자 교육은 들으면서 내내 뭔가 불편하고 뭔가 되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왜? 공급자가 된다는 건 내가 돈을 벌겠다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꽃길에서 돈이 벌어지는지 남의 돈을 뺏어오는 게 내가 누군가의 생각과 어떤 잘못된 편견과 그런 것들과 내가 싸워가면서 뭔가를 깨부셔 나가면서 쟁취하는 이 파이터의 기질로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지. 공급자는 편안하게 앉아서 내가 박수치고 누리면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좋은 강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좋은 강사들이 누군가의 삶을 진짜 변화시킬 수 없는 게 공급자의 교육은 이 사람들이 행동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행동. 봐봐요. 주은숙도 지금 4년 넘게 5년 아니지 5년 더 5년째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이전에도 나는 유튜브 찍고 싶었어. 근데 유튜브를 찍을 수가 없던 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그 고민을 나라고 안 했을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걸까? 내가 이런 영상 찍으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를 왜 나라고 고민 안 했겠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할 거야. 근데 유튜브를 할 때 사실은 가장 쓸데없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다 한들 내가 얘기를 한 듯 어차피 본인이 경험하기 전에는 저 사람의 경험이 내 경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직접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하는 걸 못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느니,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느니, 이런 의아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제 이 사람이 어쨌건 1년짜리 정규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어요. 처음에는 계속 되게 어려웠을 거야. 힘들었을 거야. 왜?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과거에 내가 놓쳤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을 깨달으니까 아프겠지. 사실 저도 예전에 제가 돈을 잘 벌던 시절에 멍청한 사람이 돈을 잘 벌면 그게 사실은 제일 나빠요. 왜? 멍청한 사람이 돈을 잘 벌면 그 돈을 아주 멍청한 곳에 아주 멍청한 곳에 그 돈을 빠르게 던지거든. 근데 나도 예전에 그런 실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깨달으면 되게 아픈데 중요한 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내가 틀렸던 그 경험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나눌 수 있잖아. 그죠? 옛날에 내가 틀렸던 그 경험이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자원이 돼서 이게 누군가에게 가치를 만드는 쓸만한 말로, 쓸만한 자원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공급적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공급적 관점이 내가 혼자 유튜브 한두 편 찍는다고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멍청한 생각과 믿음과 어떤 그런 것들, 내가 갖고 있는 통념을 다 빼내야 돼. 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빼내는 건데 우리가 그 40년, 50년 동안 꽉 차있던 이 멍청한 생각과 믿음과 통념을 빼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요. 프랭카돈의 10배 법칙의 저자 프랭카돈 교육에 처음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Unlearn.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과 믿음과 통념을 깨부시고 이 믿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너희에게 믿음을 이제 그 가르침을 줄 건데 동의를 구해요. 너네가 옛날에 알고 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다 깨부실 거다. 그러니까 배웠던 거를 제거하는 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찾기 전에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이 아닌 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던 잘못된 믿음과 생각과 통념을 빼내는 걸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 그 자기들만의 고집과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생각과 자기들만의 그 믿음과 자기들만의 어떤 그 안 된다라는 그 불가능에 대한 그 잘못된 믿음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빼내야 된다고. 근데 혼자 그걸 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객관화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다가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에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 끝나고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는 계속 이제 자기가 놓쳤던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만 느끼다가 드디어 내가 지금 내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딘가에 속해서 일을 하지만 내 상품과 내가 직접 공급하는 서비스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공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여기에 대한 희망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재밌게 느낀 게 누구도 그 사람한테 저의 멘토링 교육을 홍보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느끼는 변화의 여정을 공유하면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에게도 이 교육을 추천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도 이 교육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 여정을 시작할 때 되게 두려웠을 거. 왜? 누구나 내 어떤 비용을 쓸 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생각과 의심과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그 어려운 결정, 돈을 쓰는 결정이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쉬운 결정이에요. 왜? 돈을 쓴다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아니거든. 돈을 썼다고 내가 돈을 던진 대로 인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비자들은 돈을 썼으면 반드시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 우리가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주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주고 내가 한 1,000원을 썼어. 그러면 두부 반모를 얻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교환을 하는 이런 거래법은 소비자들이 물건 살 때 거래법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지식을 얻는다거나 내가 누군가의 지혜를 구할 때는 내가 돈을 썼다고 그 지식과 지혜가 나한테 직접 연결이 안 된다고. 왜? 내 상태라는 게 있잖아.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이 토양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어떤 그 씨앗의 아웃풋 결과가 다른데 내 토양의 상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내 원래 그 본래 주제가 있기 때문에 내 어떤 꼬라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씨앗이 떨어진다고 똑같은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그거에 대한 처음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밑바닥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 공급자가 돼야 돼. 근데 공급자가 갑자기 못 된다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전에는 좋은 서포터, 좋은 내가 누군가의 바이어가 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 경험을 구매 결정력이 판매 결정력이라고 멘토님이 늘 얘기하시는데 소비자로 내가 내 태도와 소비자로 공급자를 대하는 어떤 그런 이런 관점과 이 공급자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들이 내가 맥스가 됐어. 채워졌어. 그러면 나도 내 목소리를 꺼낼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를 조금씩 조금씩 꺼내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를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한테 서포트를 받을 수 있어. 내가 누군가를 서포트를 극단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한테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고. 먼저 누군가를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얼마 전에 본인의 매장을 엑스트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본인 매장을 엑스트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장인 정신으로 본인이 이제 교육에 몇 년 동안 들이면서 사실은 이분 자영업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이분 그렇게 그 업을 유지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직원들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다른 고객들에 대한 책임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너무 갈아 넣었어. 그리고 이제 그 결과 건강에 좀 무리가 생겨서 건강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였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내 직원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거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직원을 내가 교육에서 배웠던 끝점의 멘토들의 억만장자들의 멘토들의 생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다 내가 엔지니어링 하듯이 그 사람들을 다 내가 손때를 붙이면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떤 게 더 나은 삶의 방향인지를 가르친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원들에게 사실은 다 멘토링을 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이런 어떤 그 대표의 모습이 의아했을 수 있어. 왜? 보통 자영업 대표들은 오토 매장 좋아하잖아. 풀 오토. 내가 없어도 얘네끼리 돌아가는 그 매장을 원하는데 굳이 나와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너무 정성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을 정말 장인 정신으로 섬기고 근데 그분의 그 사업장 규모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가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을 수년 동안 보여주고 자신들한테도 진짜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는구나가 느껴지니까 그 직원들의 극단적인 서포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서포트를 받아서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분에게 그 영업장을 연결하고 드디어 이제 엑셋하고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누군가의 좋은 서포터가 되면 나도 누군가한테 그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공급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먼저 좋은 소비자가 되면 된다고. 항상 내가 얘기하는 구매 결정력이 판매 결정력이라는 거 생각보다 많은 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아쉬운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아쉬운 문화, 대한민국이 경제 수준이 성장한 거에 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 성장하지 않았어. 의식 수준은 그 경제 수준에 비해 의식 수준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투명한 사람들한테 너무 위험한 나라야. 예를 들어서 주은숙도 마찬가지. 그리고 투명하게 대한민국이 이 국가적으로 처한 위기의 상황을 밝힌 윤석열이라는 이 위대한 영웅주의자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은 투명하게 뭔가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는 이유가 이 밑바닥에 있는 개미들의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해. 그래서 이 밑바닥에 있는 개미들이 누군가가 누리는 건 나는 그렇게까지 애쓰고 싶지 않지만 저 사람이 얻은 건 탐나고 그래서 내가 올라갈 수 없으니 저 사람을 끌어내려서 파괴하자는 이런 잔인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지금 후진적인 이런 시민의식이 개선되어 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지만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공급자가 갑자기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먼저 공급자가 되기 전에 소비자로 내가 먼저 좋은 소비자가 돼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서포트하는 거야. 주은숙의 내가 예를 들어 채널에 나는 저 여자한테 되게 많이 영감을 받아. 그러면 왜 도대체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을 서포트를 못 하냐는 거예요. 그 돈을 쓴다고 망하지 않잖아. 아니 본인도 망하지 않지만 그 돈을 쓴다고 주은숙이 부자가 되지 않거든. 근데 서포트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취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지지한다는 건 말로 댓글로 응원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한테 내가 신뢰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다른 서포트의 방법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작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가는 그 방향을 내가 원해. 나도 가고 싶어. 그러면 그 방향에 직접 나도 들어가서 함께 해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틀리는 걸 무서워해.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썼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면 어떡해.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돈을 썼다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 않아요. 30 초반에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정말 많은 돈을 썼어. 내가 버는 대부분의 돈을 다 병원비로 털어 썼는데, 그래서 그 병원 투어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강의 회복을 얻었냐? 회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본인이 돈을 쓰면 돈을 써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돈을 썼을 때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그 감사를 알아요. 왜? 돈을 썼는데 문제가 해결 안 돼 본 경험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교육에 주은숙에 1억이 넘는 돈을 썼어요. 1억이 넘는 돈을 썼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내가 가장 많은 돈을 썼던 교육은 정말 저런 쓰레기 공급자도 이 돈을 받을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중요한 건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관점이 있는 공급자, 관점이 있는 소비자라면 그 어떤 여정 속에서도 나는 무언가를 배워오고 나는 무언가 얻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멘토님이 얘기하는데 to change, you gotta change. 뭔가 세상에 내가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기 전에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소비자 관점으로 내가 뭔가를 경험할 때랑 공급자 관점으로 내가 볼 때랑 이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 멘토님한테 예전에 제가 인터뷰할 때 그 질문을 했어요. 1억이 있으면 멘토님은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하시겠냐? 왜냐면 저는 1억이라는 돈을 교육에 던졌고, 근데 그 교육에 던졌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돈은 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럼 넌 뭘 얻었어?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교육에 투자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봐봐요. 교육에 돈을 썼기 때문에 컨텐츠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교육에 돈을 썼기 때문에 소비자 교육과 공급자 교육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육들은 소비자 교육이고, 소비자 교육은 결국 공급자 자신에겐 이롭지만 소비자를 도와줄 수 없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돈과 시간을 잃고 나서 하나 남긴 교육이 지금 함께하는 멘토님의 교육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교육이 나한테는 정말 가치가 남달라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자본 배분하시겠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 본인이 지금 하는 직업을 유지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갑자기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래. 내가 이전까지 한 번도 돈을 못 벌어봤는데 누군가가 보험을 해서 돈을 벌었대. 누군가가 화장품 다단계를 해서 돈을 벌었대. 누군가가 뭐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벌었대. 그러면 갑자기 직업을 던지고 이런 새로운 직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직업을 바꾼다고 본인이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본업은 그대로 유지한다. 왜? 현금 흐름이 너무 중요하거든. 본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두 번째, 본업을 유지하면서 내가 내 관점을 바꾸면 돼. 어떻게? 교육에 투자한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인생의 사각지대, 내가 놓치고 있던 새나가는 이 비용 구멍을 막아줄 수 있는, 내가 하지 못하는 큰 생각을 할 수 있는 멘토를 찾고 그 멘토와 함께 하며 배움의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이라는 돈을 자신에게 투자한다. 자, 세 번째, 진짜 중요한데, 유튜브 공급자가 된다. 처음부터 우리가 갑자기 내가 되게 막 가치 있고 쓸만한 말을 내가 교육에 투자했다고 그런 생각과 가치 있는 막 그런 말을 내가 할 수 없어. 왜?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내 삶이라는 게 있잖아. 내 인생에서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갑자기 교육 하나로 들었다고 막 내 입에서 막 무슨 방언 터지듯이 막 쓸만한 말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변화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 갑자기 돈을 던지면 돈을 던졌다고 나한테 물건을 던져주는 건 자판기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세상의 작동 원리는 자판기가 아니라고. 근데 돈을 던지면 결과를 다시 던져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도 말했잖아. 돈을 썼다고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는 게 당연하냐고. 그렇지 않다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꾸준히 내 배움을 준숙처럼 유튜브에서 나눈다. 왜? 배운 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잘못된 생각, 주장 중에 자기가 안다라는 말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안다는, 예를 들어 주은숙 유튜브를 30분짜리 봤어. 그럼 뭔가 본인이 안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안다라는 건 30분짜리를 주은숙이 한 것처럼 본인도 떠들 수 있을 때, 게다가 주은숙이 했던 경험을 똑같이 하고, 내가 진짜 1억짜리 1억의 교육 투자도 해보고, 내가 수백만 원짜리 교육 상품을 내 유튜브 채널에 뭐 문의를 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콜드콜을 하거나, 내가 이런 수백만 원짜리 어떤 그런 교육을 누구한테 내가 판매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그 여정에서 낯선 사람하고 새로운 소통하는 경험도 해보고, 이 모든 경험, 그리고 유튜브를 해서 뭐 진짜 8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최소한 구독자 1000명 정도는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할 수 있어야지. 이 중에 아무것도 안 해보고 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교만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 중에 가장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안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안다라는 생각은 우리를 배울 필요가 없다.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건 현재 상태가 충분하다. 현재 상태에 우리를 머무르게 한다는 거. 근데 본인은 현재 상태에 머무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인생이 내가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스테이 하는 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삶이 나아지고 있지 않으면 삶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인데, 중요한 건 인생이 기선형이라서 지금은 그게 눈에 크게 띄지 않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삶이 우하향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삶이 사실 상향하는 일은 쉽진 않아요. 우하향하기가 쉽지. 근데 내가 우하향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지금보다 나아지려는 이 어떤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밑에서 백조가 막 그 발버둥 치는 것처럼 사실 어마어마한 이 노력의 시간이 필요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삶이 편안해. 지금 내가 삶이 괜찮아. 그러면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나는 이 상태로 편안하게 계속 이렇게 소비자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지만 변화와 성장과 도전과 이 여정을 택할 것인지, 이 어중간한 중간값은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저 여자 유튜브를 보면 언젠가 내 인생에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 건 없다고요. 조은숙이 카메라 켜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고, 카메라 뒤에서 나 혼자 비하인드 씬에서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있다고. 근데 각자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없이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보여주는 그럴듯한 라이프를 내가 구경하는 것으로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건, 이걸 뭐라 그럴까? 우리가 반복해서 뭔가를 보면 이런 인지 착각을 하게 돼요. 반복해서 보다 보면 마치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이 뭐라 그러지 이거를? 인지 동기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의 그런 동기화가 일어나는데, 영상을 봐서 익숙한 거랑 그게 내 삶이 실제로 그런 건 전혀 다른 얘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찬찬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열심히 사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 그럼 단지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이유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이유로 누구보다도 빠르게 인생이 파괴될 수 있다. 공급자의 삶에 공급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급자의 삶을 나는 도전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래 댓글 한번 눌러보세요.